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제가 실수한 게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1시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오죠.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도 보셨고 오늘은 218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하는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죠? 취득할 때만. 자, 여기서 외국인이라 하는 말은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합니다. 외국인 등 하면은 외국인을 포함해 가지고 외국 정부다 또는 국제연합이다 뭐 그 산하 기구다 전부 다 외국인 등으로 들어가는데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게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이야기할 때 외국 법률의 규정, 외국에서 외국 법의 규정에서 설립되었다 무조건 외국인 등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반 이상, 여기서 사람은 임원이나 사원을 말합니다. 사람의 반 이상 또는 자본금의 반 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있으면은 이것도 외국인으로 본다. 외국인 등으로 본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택한다 이런 게 있고, 자, 그럼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신고하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자, 이것을 하나 이제 별도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 규정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외국인 특례 규정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하는 거 좀 더 별도로 할 건데 외국인이 취득하는 방법이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했다. 계속 보유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물론 시군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한다, 직접 보고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시도지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데 요 부분은 신고 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요 부분은 허가 관청이다 표현합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토지거래 좀 더 별도로 하겠지만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즉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줘야 되죠. 이제 시군구청장이 허가해 주는 게 15일이다. 그럼 여기서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도 똑같은 시군구청에 허가해 줍니다. 이거 며칠 이내 할까요? 15일이죠. 그죠? 이것도 15일 이내 합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는 거죠. 여기도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일 때는 60일 이내 합니까? 6개월 이내 합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기업공개사 있다 없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기업공개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업공개사 있겠죠, 그죠? 아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요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것도 계약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는데 요게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60일이 아니고 30일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특례 중에서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아니다. 요거 60일이다 하는 것도 올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신고하는 부분이 물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계약 외로 취득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가 있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 자, 그러면은 계약일 때는 기업 공개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60일 이내 계약 외 물론 계약 외가 뭐 상속받았다, 경매로 취득했다, 판결받았다, 기업체 합병 이런 것도 계약 외로 들어가요. 물론 환매권의 행사
또 하나가 올해 추가된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것도 계약 외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기업공개서 없으니까 모른다 6개월 이내. 계속 보이신고 국적 포기했다. 기업공개서 없으니까 모른다 6개월 이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60일이냐 6개월이냐 제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요.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 보이신 거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러면은 60일 6개월 여기 똑같이 넣으면은 다른 거는 틀리게 나올 거 없는데 계약일 때는 절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다. 요거 틀리게 놓으면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신고고 요 부분은 허가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벌이 크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벌입니다.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기에서 신고하는 부분은 절대 형벌이 안 나옵니다.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도 3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이거 말고는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그러면 60일 이내 신고해라는 말은 안다는 말이죠. 알면서도 신고했다. 벌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된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것도 6개월 이내 신고한다. 모르니까 좀 봐줘야 되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를 하는데 외국인 특례기에서는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죠. 상속으로 외국인이 취득했다. 신고하는 거 맞죠? 증여로 취득했습니다. 신고하는 거 아니죠. 여기는 증여로 취득했다 신고하죠. 증여로 취득했다.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한마디로 증여가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계약 아닌 거 할 때 상속, 공용증수, 판결, 경매, 증여 이런 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증여는 내가 공짜로 줄게. 오케이, 땡큐 하는 게 증여죠. 증여도 계약이에요. 계약이니까 60일. 증여 넣으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증여도 60일이죠. 그러면은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지만 외국인 특례기에서 신고를 하죠. 그죠? 자, 근데 외국인 특례기에서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매매로 취득한다고 여기서 신고하러 가면은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외국인 특례기에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자,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면은 자, 외국인이 매매 계약으로 취득을 했어요. 이럴 때는 얼마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자, 매매라는 게 파는 것도 매매고 사는 것도 매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부동산 외국인 특례기에서는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럼 팔 때는 이거 적용 안 하죠. 그럼 이거 해야 되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 다음에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한다 신고하면은 이거 해라 그러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니까 계약 아무 말이 없이 계약일 때는 60일 이내 신고하지만 계약이라도 예를 들어서 증여다 뭐 이런 것들은 60일 이내 신고하지만 매매 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매매로 할 때는 30일 이내. 이건 너무 좀 헷갈리니까 좀 잘 받으시고. 그래서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 특례기에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건 허가받는 게 있는데 여기는 시도에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대상은 첫 번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요게 허가 대상이죠. 자, 요게 허가 대상 아닌 것 별로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전통사찰이라고 전부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죠? 전통사찰 아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물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면 허가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받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형벌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하고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허가에서는 이 정도만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신고받거나 허가받은 시군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시군구청장이 국장에게 직접 제출할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됩니까?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까? 별로 없죠. 그죠? 그러면 자주 위에 제출한다? 좀 많이 모아서 제출한다. 많이 모아서 제출한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자, 218페이지 2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외국인의 신고 허가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경매, 계약 외일 때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하는 거 맞죠? 60일입니까? 6개월입니까? 6개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것도 적용합니다. 그죠? 이번에 외국인이 국내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임대차죠. 이거는 취득할 때만 적용하니까 임대차는 신고하는 거 아니다. 3번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저당권도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저당권 이게 지문에 한번 나왔는데 이제는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할 때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 유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습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에게 허가받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죠. 국방부 장관도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이도 아닙니다. 그죠? 취득할 때만 적용하니까 지상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면은 지상권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지상권 설정하는 게 유상이라면은 허가 대상은 되지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오로지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지상권은 신고나 허가 대상은 아니다. 5번에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위해서 취득한 때에는 한마디로 요거는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계약 외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모르니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번에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다시 신고해야 된다. 똑같은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외국인 특례기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3번에 기획공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이 국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계약이죠. 60일 맞죠? 그런데 이거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매매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요거 신고하러 가면은 요거 신고해라 그러죠. 이거 하면 이거 안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60일입니까? 30일입니까?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교환 계약에 의해서 국내 토지를 취득한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교환도 계약이죠. 60일입니까? 6개월입니까? 60일 무슨 날로부터 60일?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이런 것들 넣으면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60일, 6개월 넣으면은 특별히 계약일 때 60일인데 절대 취득일로부터가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꼭 확인하셔야 돼요.
3번에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계약 외니까 60일이 아니고 6개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제외한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60일이죠. 알면서도 신고 안 했으니까 벌이 크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죠. 그죠? 신고는 형벌이 안 나옵니다. 과태료만 나와요. 이거는 맞고 5번에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해야 되죠. 60일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넘어가서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이 증여에 의해서 국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증여는 한마디로 계약이다. 계약 외다. 계약이니까 6개월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죠. 외국인이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가 결정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경매는 계약 외죠. 계약 외니까 60일이 아니고 6개월이죠. 6개월인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경매할 때는 언제 취득합니까? 대금 납부하면은 취득하죠. 그러니까 매가 결정기일로부터가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또는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3번 외국인이 판결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결 계약 외죠. 6개월 맞죠? 기업 공개서 없다. 모르니까 조금 싸게 해줘야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에 외국인이 일정한 토지 건물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요거 정도만 지문을 한번 보세요. 더 이상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질문 한번 할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법인이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법인 현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소개, 중매, 종가 이거 들어가죠. 그죠? 법인이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법인 현황 임원에 관한 신고하는 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우리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신고를 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산다든지 그렇게 변명을 한다 그러죠. 분양권은 아직까지 주택으로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 오면은 여기에서 기거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법인 현황은 오로지 주택일 때만 들어갑니다. 분양권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요. 5번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국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기업공개서 없으니까 60일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자, 오른쪽에 6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 지적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된다.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토지를 취득할 때 제약을 많이 받으면은 그러면은 제약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제약을 많이 주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딴 데 가서 제약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인데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허가구역이다 공통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위제한이 크죠. 가격이 싸다 비싸다. 행위제한이 클수록 가격이 싸죠. 그럼 외국인이 사게 되면은
파는 게 좋습니까? 허가해 주는 게 좋습니까? 안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안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해주라 하는 말은 의미적으로 엔간하면 해주지 말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해주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외국인의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 취득 신고 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죠.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맞고 3번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요거 며칠 이내? 15일 이내죠. 외국인의 허가 대상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건 맞죠?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부분에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토지 거래 허가 부분에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이건 틀리죠. 그죠? 허가 안 받고 이행 강제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합니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은 무효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은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2년에 2천. 요게 2년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아니다 하는 거는 같이 받으세요.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2년에 2천입니다. 5번에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취득 허가를 별도로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 허가관청, 여기에 신고관청 똑같은 사람이죠. 허가관청에게 허가를 받았어요. 똑같은 사람에게 또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되죠. 여기에서 허가 받았다, 여기에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보세요. 요거 하면은 요거 안 해도 되죠. 요거 하면은 요거 안 해도 되죠. 요거 해도 요거 안 해도 되죠.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되죠. 같은 허가는 안 해도 돼요. 같은 신고는 안 해도 되죠. 허가 받았다,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허가 받았다.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 외국인 특례 규정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누가 부과합니까? 지금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신고관청이 해야죠. 그럼 60일 이내, 6개월 이내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신고관청이 알 수 있으니까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토지거래 허가 들어갈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의 주 목적이 투기 방지죠. 그죠? 자,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하락을 억제한다.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먼저 생각하시고, 그럼 가격의 상승을 억제한다 할 때 한마디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지정합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합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하죠. 그럼 이거 맞는 거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면 앞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돼요.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생겨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단서 조항이 붙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다. 요거 지정할 수 있어요. 그냥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지정하는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자,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물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내라면은 시도지사가, 물론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하고 관련 거라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죠?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습니다.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 아니죠. 시군구청장은 허가권자지 지정권자에 안 들어간다. 동일한 시군구 내라 하는 말은 동일한 시도 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겠죠. 자, 허가구로 지정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 그죠? 자, 지정하는 내용 받고, 그 다음에 허가구로 지정할 때는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거친다는 말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재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하거나 축소하거나 언제든지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지정을 할 때, 처음에 지정할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듣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재지정을 할 때는, 국장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정을 할 때는 의견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정을 할 때 의견을 들으면은 예스 하겠습니까? 노 하겠습니까? 무조건 노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는 의견을 안 들어요. 또 하나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때 시군의회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시군의회 의견을 들으면 무조건 노하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지정할 때,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지정을 할 때 경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재지정하면은 문제가 크죠. 그럴 때는 밑에 사람 의견을 들어야 돼요. 물론 이럴 때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지정을 할 때 의견을 먼저 듣느냐, 심의를 먼저 거치느냐, 여기에 순서가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지만은,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럼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는다.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그럼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다. 그러면 지정 효력은 발생하는 것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을 한다,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중간에 갭이 생기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해제하거나 축소한다, 국민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거예요. 굳이 5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재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에 통지하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국장도 알아라고 국장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중요한 건 아닌데, 지정권자가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죠.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합니다. 또 지체 없이 공고 열람한다. 공고 열람, 공고 며칠 이상? 7일이죠. 그죠? 7일 이상 일반에게 15일간 열람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아니면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위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의있다고 인정되면은 해제하여야 한답니까? 해제할 수 있답니까? 요거는 2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인위적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불편을 줄 사유가 없어지면은 그 사유를 없애야 됩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야 되죠.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하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이야기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하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죠? 아까 조심해야 되는 게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되지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지상권 대상이 안 되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오로지 취득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자, 허가 안 받아도 되는 면적이죠. 이 숫자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 외다 구분해가지고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역, 도시지역 외에 얼마 나오고 농지, 니은이, 임야, 이응보다는 먼저 나오죠. 그죠? 농지가 먼저 나옵니다. 숫자 많이 외우는 거 기분 나쁘다. 욕 나오죠. 요것만 하자. 동그라미 합해가지고 180. 제일 밑에 내려가면은 반으로 떨어지죠. 90. 90에서 올라가면 당연히 100입니다. 그럼 내려올 때 반이니까 올라가면은 2배죠. 200 중간에 660. 660이라는 게 말이 몇 평이다? 200평이다 이 말이죠. 자, 요거는 거꾸로 임야 받침이 미음이지만 날렸으면은 동그라미나 미음이나 똑같아 그죠? 동그라미 상계하고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동그라미 상에 있는 1000. 그다음에 반으로 줄어져가지고 500, 나머지 반으로 줄어져가지고 250m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농지가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110제곱미터예요.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농지가 녹지 지역이다. 그러면은 이게 농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도시 지역 외일 때는 따져야 되는데 농지가 녹지 지역이다. 농지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고 도시 지역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그럼 녹지 지역에 있으니까 도시 지역으로 봐야 되죠. 110제곱미터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 숫자에서 지정권자는 10% 이상 300% 범위 내로 별도로 지정할 수, 공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계약 체결하고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할 때는 전체로 본다. 별도로 허가 받아야 된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분필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 거래는 전체로 본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200제곱미터 허가받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죠. 200제곱미터면 허가 대상이죠. 그죠? 100으로 분필을 했다. 첫 번째 거래. 요거 전체로 보고 허가받고 요것도 첫 번째 거래니까 전체로 봐가지고 허가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국가 등일 때는 허가 받습니까?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국가 등일 때는 허가 대상은 맞아요. 하지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협의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신에 애당초 허가 안 받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 투기 대상이 아니면은 허가 받는 거 아니죠. 그죠? 투기 대상이 아니다.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경매. 허가 안 받죠. 그죠? 공지법에 따른 토지 수용. 이거 투기의 대상이 아니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경매는 허가를 안 받는데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3회 유찰되면은 허가를 면제시켜준다. 외국인 특례기에서 허가받았다. 여기에서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죠? 하여튼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것,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하게 되면 허가증을 교부해야 되고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돼요. 선매협의 대상이라면은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통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15일 이내 허가증 발급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선매협의 대상으로 통지를 안 하게 되면은 15일이 되는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죠. 자, 선매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선매. 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겠다 나왔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은 애당초 팔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은 요거 하기 전에 저 왼쪽의 그림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앞으로 툭 튀어나죠.
그게 원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법이 하나였는데 중간에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기업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신고해야 되죠. 외국인 특례 규정, 특별히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기업공개사가 안 나옵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기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야 돼요. 첨부되는 서류에도 기업공개사가 안 나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줘야 되죠. 근데 이 땅을 보니까 국가 등이 사가지고 공익사업용으로 쓰면 좋겠다 싶은 땅이 있겠죠. 그러면은 국가 등에게 연락을 합니다. 요거 내가 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15일 이내 해줘야 되는데 15일 이내 안 해주고 잡아놓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이거 필요하면은 당신이 먼저 사겠다고 협의를 해봐라. 선매하는 거 협의해봐라 할 수 있다고 그죠.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용 토지라도 내가 팔겠다고 안 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선매 대상이 안 됩니다. 요거는 허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죠. 물론 요 허가 신청은 요거는 소유권에 해당합니다. 지상권은 안 들어가 있죠. 자, 허가 신청이 들어야 된다. 그는 이 선매 대상인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선매 대상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익사업용 토지뿐만이 아니고 자,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이행 강제금 부과죠. 그런데 이 사람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려고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자기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도저히 내가 이행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죠. 그거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도 요거 선매 대상이 돼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토지도 선매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팔겠다. 시가로 팔죠. 그죠? 그러면은 국가 등이 가가지고 내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싸게 팔아라 하면은 안 팔겠죠. 얼마에 팔아라 해야 팝니까? 시가로 팔아라 해야 팔겠죠. 그럼 가격은 시가로 한다. 공법에서 우리 시가라는 말을 감정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감정가격으로 한다. 물론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협의가 되면은 국가 등이 사감되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죠. 자, 협의가 안 되면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또는 수용해야 된다 하면은 국가 등은 성실하게 협의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절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얼마 이내? 며칠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요거는 15일 안 들어갑니다. 원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 15일이죠. 그런데 앞에 요거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죠? 또 15일까지 기다릴 거 아니죠. 여기에서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처분에 대한 따른 이의신청이에요. 자, 그럼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주면은 이의신청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로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의미적으로는 불허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에서는 불허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이라고 안 돼 있고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허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불허가 하면은 하겠죠. 그죠? 그럼 불허가 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군구 도시개인의 심의를 거쳐서 통지합니다. 그래도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한 허가권자, 즉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시군구청장 이걸 사야 돼요. 그런데 시군구청장은 돈이 없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사게 해야 된다. 매수는 누가 해야 된다? 매수는 국가 등이 합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하세요. 매수 청구는 시군구청장에게, 매수하기로는 국가 등이 사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등은 이 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이 안 팔겠다. 이러면 제일 좋죠. 어떻게 하면 안 팝니까? 싸게 팔으면 안 팔죠. 싸게. 무슨 가격으로? 공시지가랍니다.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럼 허가 받았어요.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럼 이거 하기 전에 굉장히 지문에 자주 나오는 거 먼저 질문 한번 데리고 갈게요. 농업인은 농지를 농사 지어야 되죠. 그럼 농업인이 농사 짓는다고 농지를 취득합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 짓는다고 농지를 취득한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허가 해줘야 되죠. 허가 받아야 돼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적어도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농업이니까 2년이죠. 허가 받고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럼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몇 년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 거주용 몇 년? 거주 두자니까 2년이죠. 그 다음에 복지시설 복지해가지고 2년, 편익시설도 편익해가지고 2년이죠. 농업 몇 년? 2년. 농업이 2년이니까 축산업, 임업업도 몇 년? 2년입니다. 사업에 해당하면 몇 년? 4년. 자, 요 얼마 전에는 축산업, 임업업이 원래가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년이라고 틀리게 나왔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체되는 토지,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대체토지라 하죠. 그죠? 그걸 또 줄이면은 대토죠. 대체되는 토지 4년, 대체토지가 4년이 아니고 대토해가지고 2년이에요. 근데 대토할 때는 여기서 수용을 당했죠. 그죠? 수용을 당했다. 다시 대토하는 것은 나중에 지문에 한번 나올 건데 요거 나오는 김에 한번 봅시다. 3년 이내 사야 돼요. 3년 이내인데 내가 수용당한 땅이 1억 원이에요. 근데 돈을 더 합해가지고 5억 원어치를 땅을 산다. 이건 안 해줍니다. 대토는 허가해줘야 되죠. 그런데 수용당한 금액 내에서만 3년 이내에서 금액 내에서만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상보존의 목적 몇 년이에요? 현상보존의 목적 7년이죠.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최고가 몇 년이에요? 5년이니까 7년 서면 안 되죠. 5년. 나머지도 전부 다 5년이죠. 그러면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행명령을 내려야 돼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다. 요 3개월 이거 틀리게 한번 나왔어요. 우리 공부할 때 이행강제금 몇 번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은 몇 번째로 봐야 된다? 첫 번째로 봐야 된다. 첫 번째로 봐야 된다. 숫자는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러면은, 실태조사 1년에 몇 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 1년에 몇 회 부과한다? 1년에 1회. 그럼 이행강제금 100분의 얼마 이내로? 100분의 1 해야 되는데 100분의 1 하면은 돈 내고 치우지 이행 안 하죠. 100분의 10이 내죠. 그죠? 자, 근데 구분해야 되는 게 농지법에서도 이행강제금이 있죠.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100분의 얼마입니까? 농지 두자니까 100분의 20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차등에서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럼 차등에서 적용하는 것 중에서 방치하면은 발음을 세게 하면 빵치죠. 빵 들어가야 되죠. 100분의 10 이내에서 빵 들어가는 숫자가 100분의 10이죠. 임대하면은 임실, 치즈가 유명하니까 100분의 7.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 화장실에서 1보고 5에 100분의 얼마? 100분의 5. 남의 기타 치는 거니까 100분의 7이죠. 자,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죠. 그런데 이행 의무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행강제금 부과 못합니다. 그럼 이행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징수하면 안 된다. 징수해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숫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 허가 안 받아도 되는 면적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 5라는 숫자가 2번 나와요. 5라는 숫자가 첫 번째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죠. 또 하나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5라는 숫자, 15라는 숫자 갔다 왔다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 절대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7일 여기에 딱 한 번 넣습니다. 공고하는 것. 그다음에 15일이 3번 나와요. 열람할 때 15일 나오죠. 그 다음에 처리기간 15일 나오죠. 그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이따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로 퉁치세요. 그러면은 자, 원래는 1개월도 있고 30일도 있었는데 30일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1개월로 바뀌었는데 토지거래 허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신청이 더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건 30일인데 1개월로 바뀌는데 누락이 되었어요. 물론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신청을 1개월 이내 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오진 않았겠지만은 정확하게 하면은 30일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이다. 그런데 구분해야 되는 게 아까 처분에 따른 이신청 얼마 이내입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에 따른 이신청은 30일이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따른 이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통지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선매협의 완료해야 되는 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나머지 전부 다 1개월로 퉁치세요. 선매협의를 완료하는 게 1개월 이내다. 그런데 선매 조건을 통보한다? 1개월 이내 통보한다? 팔까 말까 생각할 시간도 없죠. 나머지 전부 다 1개월 이내인데 선매 조건을 통보하는 것만 15일. 그러니까 15일이 3번 나와요. 공고 열람할 때 열람하는 거 15일. 그 다음에 처리기간 15일, 선매 조건을 통보하는 것 15일. 나머지는 전부 다 1개월. 자, 이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상금 있는 거 나오는 거는 포상금은 토지거래 허가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내리고 문제를 풀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